이런 식으로 말만 개혁하려고 이렇게 하지 국민 반발이 무서워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이런 거는 정말 비겁한 정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정부 정책이죠. 공무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원망이 자자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정부는. 우리 한국당이 또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견제를 잘해야 되는데 국민께서 아직, 특히 청년들이 한국당의 지지를 아직도 못 보내고 계시잖아요. 저희 탓이죠. 저희가 잘해야죠. 죄송하게 생각하죠. 소통하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집불통으로 국가를 끌지 마십시오. 이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렵다. 근데 북한만 지원하고 있다 했는데, 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사실 의원님 제 나이만 하더라도 나중에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도 지금 저기 북한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하니까 더 열이 받는데, 이 국민연금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정말 국민연금 생각하면 정말 앞이 깜깜해요.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자신이 생산 능력이 있을 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돈을 내고 그걸 이제 모아서 노후에 일할 수 없을 때 이제 수급해서 이제 노후 생활을 하는 그런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제일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로 해서 생산 가능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점점 이제 역피라미드로 줄어들고 있죠. 그럼 돈 내는 사람은 적은데 탈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평균 수명이 지금 82세예요. 이 연금을 처음 만들 때는 72세였는데 평균 수명이 지금 82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의학도 발달하고 그러면 뭐 90세 되고 그러니까 연금을 수급할 고령층은 점점 늘어나고요.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2057년 되면은 연금의 기금이 적립된 게 제로. 뭘로 주냐 이거죠. 그럼 그때까지 또 돈을 보험료를 납부했던 지금의 젊은 사람들 연금을 타야 될 이제 시기가 되죠. 그러면 50년 탈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던 또 수입이 있으면 이제 납부를 하면은 행걸 못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이건 뭐 그거 생각하면 저는 국민연금 안 내고 싶은데요. 전쟁만큼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또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좀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하려고 그랬다가 급하게 복지부 장관이 일요일 날 아침에 아니다 이러고 덮어버렸어요. 아마 청와대에서 혼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 받는 거를 좀 더 올리고 수급 이렇게 하고 연령을 좀 늦추고 현재는 62세인데 이제 그걸 뭐 65세 뭐 이렇게 늦추고. 그럼 이제 반발이 국민들이 일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서워서 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 끌기예요. 그 연금 고갈되는 거 57년이니까 자기들이 집권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만 개혁하려고 이렇게 하지 국민 반발이 무서워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이런 거는 정말 비겁한 정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정부 정책이죠. 국민들 반발이 있어도 정말 그거는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째, 연금의 문제는 정부가 국민한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 일정 부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걸 동의를 구해야 돼요. 사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자리 잃고 알바생들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 어려워지는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좀 참아라. 고통이 올 것이다. 고통이 이건 잠시의 고통이다. 이렇게 하는 정부가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쉬쉬한단 말이에요. 까놓고 이거 어렵다. 이거야말로 국민들한테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자. 그러고서 우리가 기다려서 이 연금을 우리가 제대로 되게 운영하겠다. 이런 좀
정말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표가 떨어지더라도 해야 될 일이에요. 전에 그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그 공무원 연금개혁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의 반발을 많이 샀거든요. 그전에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엄청났어요. 원래 설계 자체가 그렇게 60년도에 돼가지고 지금은 공무원 연금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이런 거 형평이 안 맞아요. 그래서 또 국민들은 그 정년도 못 채고 그만두고 회사에서 잘리고 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많은데 옛날엔 또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공무원들이 박봉이었고 어려운 시기였었죠. 60년대 이럴 때. 그래서 국가 지원을 해주기로 한 건데 이후에 국민연금이 생겼고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국민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거기만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건 형평이 안 맞으니까 그 개혁을 올바르게 한 거예요. 사실 정부가 할 일을 한 거죠. 공무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원망이 자자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정부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그냥 국민 눈치 보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이런 게 참 큰 문제고 안 해야 될 탈원전 같은 것은 또 밀어붙여서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원전 기술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서 뭐 카이스트의 원자력 그 학과가 이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언론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분야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연관 산업이나 모두 해서 아마 엄청난 실업자들이 양산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걸 다시 나중에 생각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걸 다 이 원자력 분야를 살리자 했을 때는 전문 인력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원자가 없어서 공백이 생기면 이걸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망가지죠. 이런 엄청난 일은 밀어붙이고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국민연금은 쉬쉬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덮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지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겠네요. 정말 안보 문제면 안보 문제,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 경제 정책은 경제 정책, 정말 이 복지 정책은 복지 정책,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이고 전 왜 저렇게 하나. 그리고 남북 문제에 그렇게 매달려서 그냥 북한을 오고 가고 뭐 그 열정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힘으로 이런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말 올인을 해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매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출산 그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청와대에 되지도 않는 그 일자리판 만들어 놓고 쇼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판 만들어 놓고서 정말 그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체크하면서 그 지금 1년에 10조 이상씩 지금 해서 저출산 대책이 총 지금 200조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효과가 없어요. 뭐 국토부, 뭐 국방부 모든 부처에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저출산 대책비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문재인 정부만의 요 때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는 우리 한국당 전에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이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주장했던 거는 안타까운 게 저출산 대책은 모든 부처와 관련이 있고 또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되고 문화, 우리 또 가임 여성 또 정년기에 또 청년들 모두가 문화적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 말로 아이들 옛날에 많이 낳았잖아요. 없는 시절에. 그때는 피임법도 잘 몰랐고 뭐 그냥 게 자연순산이 뭐 많았잖아요. 그때는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안 친다. 그러니까 많이 자녀들을 낳고 생활이 어려워도 다 자라난다. 다 자기 몫이 있다. 낳아 놓으면 잘 자란다. 잘 자란다. 돈 없어도 그러면서 위안을 하면서 우리가 다자녀 우리 그때 국가였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동력으로 해서 참 가난하고 없었지만 이제 정말 새마을 운동 정말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국민이 뭉쳐서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너무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에서 예. 이 청년들의 생활 어려움은 어려운 거를 해결해주고 물질적인 거는 또 해결해주고 예. 또 임팩트 있게 야 애기 낳으면 뭐가 좋다 결혼하면 뭐가 좋다 이런 걸 좀 흩어져서 찔끔찔끔 있는 예산들을 다 모아서 예. 확실한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남북의 평화 통일, 평화, 이게 정말 아주 정말 중요하기 짝이 없죠.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자는 생각이 전혀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참 미래에, 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 우리 야당도 다 올바르게 하면 협조하겠다 이거죠. 비핵화도 진전시키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협력도 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죠. 갔다가 그냥 이 한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대북 정책은 온 힘을 기울여서 하면서 이런 국가적 큰 연금 문제 이런 거를 저출산 해결 문제를 이렇게 뒷전을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정말 이것이 쌓이면은 정말 엄청난 적폐가 될 거예요. 자기 정부 때 일이 아니라고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식의 이런 거는 우리 과거 정부들 쭉 그런 거는 이 점에 있어서는 문제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좀 달라진다고 약속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건 달라지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국내 정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더 적폐를 쌓고 그리고 또 국가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독주를 하고 이러니 참 나라 운명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우리 한국당이 또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견제를 잘해야 되는데 국민께서 아직 특히 청년들이 한국당의 지지를 아직 또 못 보내고 계시잖아요. 저희 탓이죠. 저희가 잘해야죠. 죄송하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더 많이 걱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의원님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자유한국당 또 이 많은 동료 의원들 분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진짜. 저도 이 연금 이런 얘기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앞이 깜깜하고 그렇습니다. 연금은 하여튼 이건 국민의 이걸 해결하려면 더 큰 위기, 커다란 이 아주 국가적 위기를 닥쳐올 이걸 극복하려면 정부가 첫째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 표가 떨어지고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저항해서 정권을 잃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 대체율이나 수급 연령 조정이라든가 보험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게 아직 시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원래 방송통신위원장이셨잖아요.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더라고요. 20대 국회 후반기에. 그래서 의사 출신이시니까 훨씬 더 전문성을 또 발휘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의원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찾아봤더니 또 이번에 그 10월 달에 있을 국감에서 그냥 이제 국감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국민들의 민원을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걸 또 적극 반영하려고 이제 이런 걸 또 만들었더라고요. 저기 비서관님이 이걸 되게 이거 잘하고 있다고 되게 어필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민생 국정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히 의원님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제가 재선할 때 2008년에서 12년까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낙선을 해서 3년 지내다가 또 국토교통위원회 또 지난 2년은 이제 20대 국회 초반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를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재선 시절에 그 18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장애인 문제 또 저소득층 복지 또 의료에 또 잘못된 또 그런 문제들 많이 제가 사실은 나름 역할을 했어요. 존엄사법도 대표 발의했었고 중증 장애인 연금법도 통과시켰고 사회복지사 등 이렇게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지위 또 향상에 관한 법률도 재정법을 또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하여튼 활동을 많이 했어요 나름.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복지위니까 그 보건복지위원회로서의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출석하는 회의에 한 가지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메일로 아기 12개월 된 아기를 가진 엄마인데 그 아기가 그 희귀난치성 질환인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그 시술비가 1억이 들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유지하는 또 이 비용이 3천만 원씩 들고 그러니까 너무 치료비가 없어서 큰일 났다 이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장관이 있고 그런데 내가 그걸 따져 물었어요. 이런 사람 이거 돈 없는 사람 죽으라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급여 보험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제 비급여예요.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이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게 어떻고 저쩌고 뭐 서민정책이 어떻고 복지정책이 어떻고 이제 이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전에 송파 뭐 새 모녀 사건 아시죠? 복지 사각지대. 이게 그런 현장에서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또 우리가 책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드러나지 않은 현실 그런 것들을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삶의 문제들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도 모르는 거를 많이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대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제도화시키고 정책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때 제가 그걸 많이 느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모든 민원을 다 하여튼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좀 열린 국정감사 또 소통 저는 그런 심부름을 하라고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말 이 국회의원 일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 하려면 정말 국민의 심부름답게 하는 게 맞는데 의원님이 또 그대로 또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게 좀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좀 남다르게 의원님 근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의원님한테 민원을 드리려면은 뭐 아래 이렇게 연락처로 이렇게 드리거나 하면 되나요? 여기 이제 저희 의원실 전화번호고 02-784-1860에서 2번까지 그 팩스는 788-0128. 이걸로 이제 애로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아기 가진 어머니의 그런 어려움 같이, 또 이메일 보내시기가 쉬운 분들은 또 이메일 이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 S가 2개예요. 이거 나갑니까? 그래서 좀, 뭐 꼭 보건복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살면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이런 거는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꼭 하겠습니다. 장난 전화를 절대 시청자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으면서 보통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원래 법안을 발의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많이 화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되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면은 그래서 사실 정말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면은 저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했네, 저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했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어떤 발언을 많이 했고 방송에 나서 어떤 발언을 욕하고 뭐 튀는 발언 이런 것만 뉴스에 맨날 나고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본업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건데 물론 뭐 어떤 정부를 향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법안과 관련된 일인데 그 부분이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이 제가 언론의 역할인데요. 언론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누구를 또 정치인끼리 싸우는 거, 정당끼리 싸우는 거, 욕하는 거, 그리고 뭐 쌍욕 아주 이상한 말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흥미 위주로 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구독률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청와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사회에 중요한 법이 어떤 것들이 지금 국회의원에 의해서 나왔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좀 정책적이고 심도 있게 재미가 좀 없을지라도 그런 프로도 좀 많이 방송에서 좀
또 신문에서 예. 다뤄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청와대 우리 여기서도 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좀 잘 하고 계시지만 정책적인 이런 내용들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언론이 못하는 것을 유튜버로서 제가 좀 보충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욕이나 뭐 튀는 발언, 튀는 행동을 저는 일부러 안 하기도 하고 할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거 좀 튀는 것만 보여주냐.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좀 전달의 한 부분으로서의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의 그런 좀 섬세한 그런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 저는 사실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극기 집회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뭐 아까 대북 정책이든 이런 경제 상황이든 사실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에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많은 청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번 직접 와 보셔가지고 분위기도 좀 느끼시고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른들이 또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집권에 안보, 외교, 경제 문제 정말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푸는 소통이 진짜 소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소통하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집불통으로 국가를 끌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